이번 시간은 관의 유체가 흐를 때 유량을 측정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량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볼 유량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벤츄리메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리피스메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벤츄리메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잘 봐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관 속에서 관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것 가운데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파이프를 절단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의 벤츄리 관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우리가 압력차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압력을 재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원래 우리가 수평으로 그냥 쭉 오게 되었던 관의 일부분과 그 다음 여기에서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이제 그 하나의 또 호스를 재어서 마노미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두 지점에 있어서의 압력차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력차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이곳에 실제로 흘러가는 유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유량계의 이러한 종류계를 우리가 차압식 유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압식 유량계라는 의미는 압력 차를 잴으로 인해서 유량을 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차압식 유량계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바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벤츄리메타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얘 형상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수평 관으로 일정한 크기의 관으로 쭉 오다가 완만하게 줄어들어서 어느 정점에 이르고요. 다시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완만하게 줄어들고 완만하게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관이 줄어들 때 속도가 점차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제일 큰 속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속도 차가 바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발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압력차를 발생시켜서 그 유량을 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벤츄리메타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의 이것은 이제 오리피스 메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있었던 벤츄리메타랑 동일한 것인데 바로 어떤 부분만이 다르게 되냐면 일정한 내경으로 쭉 오다가 여기에 보게 되면 가운데 조리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리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놓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바로 그 관의 내경에 해당하는 단면을 확 줄여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해서 얘는 뭐냐면 이러한 것의 사이즈는 작고 만들기는 간편하지만 관의 일정한 관으로 오는 유량의 흐름을 갑작스럽게 확 줄인 다음에 다시 원래에 해당하는 관의 크기로 연결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바로 뒷단의 부분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두 부분 지점 간의 압력차를 잴으로 인해서 유량을 알아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두 유량계를 한번 도식화해본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츄리메타와 오리피스메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일정한 관의 크기로 쭉 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의 지점을 그냥 바로 1의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벤츄리메타는 바로 쭉 오다가 완만하게 줄어들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오리피스메타는 쭉 오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지점을 바로 2의 지점, 여기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을 2의 지점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1의 지점과 2의 지점 사이에 압력차를 재게 됩니다. 그 압력차를 재므로 인해서 우리가 유량을 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벤츄리 메타는 요만큼의 크기가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오리피스 메타는 상대적으로 이 정도의 크기만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값이 싼 것은 오리피스 메타가 되겠죠. 그런데 만들기가 어려운 것을 보니까 얘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완만하게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를 간단한 구조를 가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쪽이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비싼 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츄리 메타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유량이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에서 얘는 유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완만하게 줄어들고 완만하게 늘어나니까 마찰 손실의 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겠고요. 이 오리피스 메타의 경우에는 쭉 오다가 갑작스럽게 여기가 막혀져 버리니까 압력에 대한 손실이 크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싼 면에 이 유체가 흘러갈 때에 관해서의 압력 손실은 크다. 얘는 값은 비싸고 비싼 반면에 우리가 유체에서의 압력 손실은 적게 전달이 된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에 해당하는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가 연속 방정식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연속 방정식은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1의 지점과 여기에 말하는 2의 지점이 바로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설정했었던 여기가 1의 지점, 여기가 2의 지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온도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1의 지점과 2의 지점 사이에 유체의 밀도는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가 주어지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에서 바로 로원과 로2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A1과 A2는 각각 지점에 있어서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U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미 익히 알고 있죠. 그래서 관의 단면이 줄어들게 되면 유체의 유량 속도는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에 해당하는 지점이 면적이 더 작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2의 지점에 있어서의 평균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면적의 비를 제가 베타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고요. 이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결론적으로 두 지점에 있어서의 내경의 제곱의 비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에서 마찰 손실과 그 다음에 펌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간주했을 때는 우리가 베르누이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베르누이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1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찰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즉 어떤 얘기냐면 마찰 손실에 해당하는 것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U2, 바로 이 지점에서의 이 속도에 해당하는 식이 원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U2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바로 U1의 제곱, 베타의 제곱으로 우리가 구해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텀은 U1의 제곱에 베타 제곱 빼기 1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으로 변환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 지점과 1 지점에서 압력차를 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바꿔서 쓰게 되면 P1 빼기 P2로 쓰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델타 1P로 정의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측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측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를 해놓고 나서 얘를 우변으로 넘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게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U1의 제곱을 뺀 2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넘겨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원에 있는 제곱에서 제곱을 넘겨주니까 루트가 씌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의 지점에서의 평균 속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할 때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 델타 1P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압력차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균 1의 지점에서의 속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공식을 통해서 바로 이론 유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력차를 통해서 측정한 이 U1을 통해서 A1을 곱해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론 유량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로 구한 U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르노이 식을 이용을 해서 구했기 때문에 바로 마차손식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제 유량보다는 더 많은 양이 흘러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을 경우를 우리가 실제 유량을 구할 때는 이 이론 유량에다가 바로 CD 값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줌으로 인해서 실제 유량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CD 값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이 CD 값은 모든 유량계마다 제공을 할 때 유량계 회사가 제공을 하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덴시리메타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으로 여기의 길이가 얼마고 줄어든 간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여기 저쪽에 해당하는 저 CD 값이 다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오리피스 메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간격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CD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CD에 해당하는 값은 유량계 제조 회사가 바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공한 이 벤츄리 메타에서의 CD 값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력차를 통해서 얘를 재겠고요. 유량계 제조사가 제공해준 CD값을 통해서 이 CD값을 읽게 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실제 유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서 CD값을 하는데 보통 레이놀드 넘버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CD값의 테이블로서 제조사는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고요. 이 CD값은 보통 벤츄리 메타가 더 높은 값을 갖게 되겠고요. 오리피스 메타가 조금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이 레이놀드 수와 이 CD 값을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는 실험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 유량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니까 이 실제 유량 값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CD 값을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량계에 대해서 간단한 두 가지 벤츄리 메타, 오리피스 메타, 그 다음에 어떻게 압력을 재워서 우리가 실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사용되는 이 CD 값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서는 유량 측정의 중요성과 유량계를 선택하는 기준, 그 다음에 유량계의 종류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으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 측정은 바로 화학 공정의 프로세스 요소에는 반드시 유량이 관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량을 변화시켜 이런 프로세스 요소의 양을 제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량을 프로세스의 기본 조작량이라고도 합니다. 즉, 배합, 이송, 출하하는 제품의 정확한 양 측정 등의 프로세스의 양적 수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루의 생산량이 얼마다, 그 다음에 1년 생산량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량을 통해서 바로 제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량계를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측정 대상이 무엇이냐, 또한 설치비와 또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느냐, 또한 측정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요구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것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유량계 종류에는 우리가 풀 보호 미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인서션 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서션 어떤 걸 삽입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 내에다가 어떤 것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풀 보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풀 보호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차압식 유량계. 바로 여기에 오리피스, 벤츄리, 노즐 등이 있게 됩니다. 즉, 이 차압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압력의 차, 유량계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 양단에 걸리는 압력 차이를 이용을 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면적식 유량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타미터가 되겠고요. 저희들의 실험 장치에도 로타미터가 달려있게 됩니다. 용접식 유량계가 또 따로 있고요. 전자식 유량계, 와류식 유량계, 터빈 유량계, 초음파식 유량계, 질량 유량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인서션 미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터 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피터 튜브에 대한 실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것은 대표적으로 이 오리피스와 벤츄리에 대한 차압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에서 개괄적인 설명들이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쓰이는 바로 차압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차압식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로 내에 조리개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를 넣어서 갑자기 유량을 줄여 생기는 압력 차이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조리개를 넣어서 발생이 되는 압력 차를 이용을 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특징은 온도, 진동, 보수 등의 관계로 전송기를 검출점에서 적당히 띄어 설치를 하고요. 도합관으로 연결하여 차압을 측정합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합관의 구경 선정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식 유량계인 이 로타미터는 우리가 이게 부자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부자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무게 때문에 내려오겠죠. 근데 유량이 세게 되면 이걸 밀어 올릴 겁니다. 유량이 작으면 무게 때문에 힘을 덜 받아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생겨지는 바로 이 면적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특징은 기체, 액체, 슬러리, 부식성 유체에 가능하고요. 균등한 유량의 눈금을 얻으나 실유량 실험으로 교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정확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경이 크게 되면 고가가 되어 구경이 100mm 이상은 적합하지가 않고요. 에어벤트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관식은 현장 감시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용접식 유량계는 유체의 흐름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자의 회전수로 유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흐름을 이렇게 딱 위에서 아래로 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회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바퀴 회전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측정함으로 인해서 바로 유량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액체의 종류나 성질에 의한 영향이 적고요. 점도가 높은 액체나 점도의 변화가 큰 액체의 측정에 적합합니다. 적산 에큐러시, 즉 정밀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반음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전후의 직관부가 필요로 하지 않고요. 맥동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압식 유랑계는 유랑계로 들어갈 때 바로 이 들어가는 기 전에 관의 부분이 바로 어느 일정 길이 이상은 충분하게 길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정상 상태의 흐름에서 이것을 측정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맥동에 의해서 영향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파이프에서 잰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한 길이 이후의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고형물의 혼합에 대비해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사용하고요. 구조가 여기 보시게 되면 복잡하죠. 복잡함으로 대형이 선호되며 내식성은 고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유랑계가 됐는데요. 전자유도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기전력으로 유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특징은 액체의 압력, 온도, 밀도, 점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맥류도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즉 전자식 유랑계는 좀 약간 정밀도를 요구하는 곳에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와류식 유랑계, 당연히 와류식이니까 어떤 이제 와류를 발생을 해갖고 그걸 측정함으로 인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구경도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고요. 압력 손실이 매우 적다. 우리가 차압식을 하게 되면 갑자기 면적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손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유량에 대해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방해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압력 손실이 커지니까요. 근데 이런 와르신 유랑계 같은 경우는 압력 손실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빈 유랑계가 있습니다. 어떤 흐르는 유차의 익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회전하는 회전수를 검출해서 유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내구력이 있고 이제 수리가 용이하고요. 특수 유체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됐고요. 아까 보면은 어떤 익차를 사용한다는 면이 있어서 이것이 660플로메터랑 거의 유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난리연유에 적합하고 저유량에서는 큰 오차가 있다. 즉 점도가 낮은 유체에 적합하다. 이런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음파식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특징만 살펴보시게 되면 배관 중에 삽입물이 없어서 흐름의 산란에 의한 압력 손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된 배관에서도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부에 뭔가 장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리피스나 이런 걸 할 때는 중간에 오리피스나 벤출이라고 하는 것을 파이프 중간에 삽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또 공사비도 또 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유량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코리올리스 포스에 의해서 어떤 질량 유량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종류의 유체 유량의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량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 이런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여러 그 종류의 유랑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바로 유랑계 선택 기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측정 대상이 어떤 유체냐, 이게 부식성인 가스냐, 아니면 슬러리가 있는 어떤 고형분이 많은 그런 유체냐, 아니면 물과 같은 깨끗한 거냐, 아니면 꿀이나 어떤 아주 찐득찐득한 글리세린과 같은 점도가 높은 유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하는 유량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유량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꼭 선택을 해야만 하는 유랑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측정 대상에 있어서의 문제도 되겠고요. 측정 범위와 정확도의 문제도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차 범위가 굉장히 좀 커도 우리가 대충의 유량만 알 수 있고 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설치비가 싼 거나 운영비가 싼 그런 유랑계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레인지가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야지만 되고 측정 범위도 굉장히 좁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고가의 유랑계를 선택해서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유랑계를 우리는 오리피스 벤출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유랑계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 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 종류의 유랑계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오리피스 플로어 메타에 대해서 약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이 오리피스의 관은 유로의 흐름에 직각으로 장치하면 경계층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서 주로 형태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오리피스 메터는 그 전후의 압력 차에서 유속을 구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구조가 간단한 반면에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장치는 이제 청동으로 제작이 되고요. 설치가 쉽고 값이 싸서 경제적이나 이 내구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이 큰 것이 결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유로를 확 줄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압력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이웃단에 흐르는 유체에 다시 또한 그 어느 일정 길이 이상을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되려면 또 다른 이제 압력을 가해줘야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비에 생기는 와류 현상 때문에 이제 많이 손실이 가게 됩니다. 미국 공업 규격의 오리피스는 그 구멍에서의 유속이 커져서 레노즈 넘버가 3만 이상이면 CD 값은 개구비에 관계없이 대략 0.6일에 수렴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CD가 레노즈 넘버가 이제 3만 이상이다 그러면 대충 CD 값을 0.6일을 사용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바로 나중에 바로 그 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츄리 메타가 되겠는데요. 벤츄리 메타는 기계적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를 읽고 이로부터 유속 또는 유량을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연구 마찰 손실이 최소가 되기로 한 이점은 있으나 유로 중에 설치하기 어려운 결점이 있습니다. 왜 이게 유로 중에 설치하기가 어려운지 조금 후에 아마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사가 완만한 간에 의하여 교축되므로 압력 손실은 적으나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리피스에 비해서 값이 비싸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오리피스는 갑자기 딱 막아주는 게 되겠고 이 벤츄리는 완만하게 그 관의 그 내경을 줄여가는 어떤 유량계가 됩니다. 바로 다음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점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벤츄리 간의 연구 압력 손실은 전체 압력 강화의 10% 정도가 되고요. 10의 5승 이하일 때는 거의 비례적인 함수를 보이지만 이 이상의 범위에서는 어떤 일정한 수치에 수렴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CD 값이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의 실험 장치에 대한 도면이 되겠는데요. 요것을 약간의 일단 우선 먼저 설명을 하고 약간의 다시 이제 오리피스하고 벤츄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그 실험 장치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오리피스 메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넘버링은 이제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지금 실제로 유체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게끔 이 장비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유리관으로서 이게 투명하게 되어 있죠. 근데 바로 여기가 바로 놀이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놀이개가 되겠고요. 진행하는 파이프의 어떤 단면을 끊고요. 여기의 부분을 요 전체 부분을
바로 삽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게 되면 유체가 그 관의 내경과가 동일하게 바로 이어져 있고요. 이것이 오다가 노리개에서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파이프의 내경은 D1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노리개 안을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90도로요. 그리고 실제 열려져 있는 부분은 바로 요만큼, 요곳에 내경이 D2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확 좁아지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빨라지고 여기서는 느리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빨라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가다가 진행이 막히게 되니까 바로 압력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이제 바로 압력의 차이를 읽게 되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압력 차이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유속의 변화를 알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량의 값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론으로서 우리가 베르누이식을 바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서 적용을 해갖고 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그 주제를 시키면 바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면이 줄어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벤츄리 메타를 보시게 되면 이게 벤츄리 메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그 넓게 쭉 오다가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면 더 알겠네요. 관의 이 유로가 광경이 서서히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오리피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일자로 있다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이 되겠고, 이 벤츄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갑자기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확대되는 것도 또 완만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요. 실제 압력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제일 원래 그 관의 내경에서의 압력과, 그 다음에 실제로 완전히 최소로 줄어들었을 때, 바로 이 부분에서의 압력차, 여기에서의 압력차를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벤츄리 메타는 오리피스 메타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설치가의 필요로 하는 이 구간은 더 넓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바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실험 장치에 대한 도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약간 개괄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되겠는데요. 실제 요거의 모양과는 조금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맨 먼저 여기에는 수조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우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물이 채워진 것을 이 P라고 하는 펌프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될 때 여기에서의 압력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게이지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어떤 게이지가 어떤 값 이상이 되게 되면 운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값 이하로서 유지를 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순환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실험은 바로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과 그 다음에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뭐 휘어진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각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장치가 꾸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유량계라고 표시된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각각에서 벤츄리의 경우에는 15번, 16번이 있었죠. 바로 이것이 벤츄리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 18번이 오리피스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오리피스가 되겠고요. 요 13, 14번은 바로 노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유량이 쭉 해서 흘러를 가서 다시 여기서 꺾어지게 되겠죠. 꺾어지게 되게 되면 여기서 파이프가 또 직관이 이렇게 쭉 있게 됩니다. 총 4개의 직관이 있게 되겠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을
측정하는 실험이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서 마차 소지 실험에서는 유사한 어떤 장치가 있었죠. 바로 그 장치는 이 장치를 축소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파이프 사이즈가 맨 위에 있는 거는 2분의 1인치, 두 번째는 4분의 3인치, 세 번째 건 1인치, 맨 마지막 거는 1과 4분의 1인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이쪽으로 해갖고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로타메터가 되겠습니다. 이 로타메터를 통해서 이제 실제의 유량을 값을 읽게 되는데 사실은 눈금으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조금 정밀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량계를 통과해서 나온 것이 다시 이 수조를 통해서 모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유량에 대한 측정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밸브를 다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통과한 것이 그대로 맨 밑에 것만을 통과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겠죠. 요 실험 장치를 이용을 해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직관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걸 닫아버리고요. 닫아서 닫고 요 4개 중에 하나만 열게 되면 바로 직관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밸브들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 자, 1번과 2번의 압력차를 측정을 하게 되면 90도 휘어진 관이 되겠고요. 3번과 4번을 측정을 하게 되면 갑자기 확대된 관, 5번과 6번은 갑자기 축소된 관, 이런 것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7번, 28번의 경우에는 90도로 휘어진 관, 29, 30은 갑자기 확대된 관, 31, 32는 갑자기 축소된 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어떤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바로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넘버링이 된 표시가 바로 우리의 계기판에 다 있게 되고요. 이 각각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 선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두 점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임의의 두 점의 부분에 해당하는 압력차를 측정할 수 있게끔 바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개괄적인 설명은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게 실험 장치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거듭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그 물이 담겨져 있는 수조가 되겠고요. 이 펌프를 통해서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간 것이 여기 있는 압력 게이지가 2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여기 있는 관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되고요. 쭉 이렇게 통과하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90도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게 될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 부분에 바로 노즐이 있게 되고요. 여기가 벤출이, 여기가 오리피스 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자, 요것이 바로 계기판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넘버링이 다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넘버링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링에 해당하는 값의 그 호수가 다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두 부분의 압력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두 부분에 해당하는 밸브만을 열어주고 나머지는 다 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부분에 해당하는 압력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노메터가 2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물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 수온을 이용한 마노메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은 바로 여기와 여기로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것이 물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것이 수온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열어주게 되면 물에 해당하는 마노미터를 읽게 되고요. 위에 있는 것을 열어주게 되게 되면 수온에 해당하는 마노미터의 값을 읽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에 대한 마노메터를 이용을 하고요. 이 압력차가 너무 커서 물로서의 수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수온을 이용한 마노메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이 바로 메인 전원 장치가 되어서요. 이 펌프를 구동시키는 전원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여기 실험 장치에 대한 약간의 개괄적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패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이죠? 번호가 1번부터 3호 막 이렇게 해서 번호가 막 엇갈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양 단의 그 압력 차이를 재기 위해서 밑에 뒤에 있는 이 호스를 망을 통해서 다 연결해 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작에 의해서 이게 약간 넘버링이 약간은 불규칙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이 다 닫혀져 있고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열려져 있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열려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 보게 되면 각각 원하는 밸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군데만 열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이건 잠겨져 있는 신호가 되겠고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물에 대한 압력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바로 여기 워터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이 수은 마노메터와 이제 그 물에 대한 마노메터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이 물에 대한 마노메터는 이 밑부분으로 바로 두 곳에 이제 물줄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수은 마노메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쪽으로 연결된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한번 그 밸브 조작법에 있기 때문에 그 조작법에 의해서 하는 물에 대한 측정 부분만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인 파워를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램프에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모터 펌프를 이용해서 장치 내로 바로 물을 흡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로테메타를 이용을 해서 유량을 갖다가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중간에 충분히 오랫동안 좀 동작을 시켜서 이 내부에 있는 기포가 모두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겠습니다. 이 로타메타를 읽는 방법은 이곳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여기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 위에 있는 눈금을 여기 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로타메터에 이제 어떻게 읽으라는 표시가 있게 됩니다. 자,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유량은 실제 유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간의 좀 자세한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중간에는 이 파이프 밸브를 위해서 유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요거는 실제 실험 장치를 보시면은 아마 어느 밸브인지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중간에 여기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압력을 우리가 너무 높게 그걸 해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량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 압력 게이지가 너무 작게 되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보통 여기가 보면 일일이 표시가 되어 있기 1 안쪽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것에 대한 조작 방법이 되겠죠.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측정할 구간에 어떤 밸브만을 열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잠근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읽게 되게 되면 어느 것이 높든지는 상관없이 양단의 압력 차이가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값을 읽어주게 되면 바로 양단에 걸리는 압력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동영상이 될 텐데요. 이 물에 대한 동영상인데 요거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해서 실제 같이 조작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가 유체마찰 실험 장치에 부착이 되어져 있는 벤츄리메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의 파이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중간에다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삽입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벤츄리메타를 보시게 되면은 쭉 와서 완만하게 줄어들고 다시 완만하게 늘어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요. 압력을 재는 방법은 바로 여기의 부분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압력을 이렇게 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노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때 바로 여기에 두 지점에서 이제 그 물줄기를 따서 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치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것이 바로 또한 오리피스 플레이트가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조리개가 보이게 되시겠고요. 기존의 파이프가 쭉 오고 요 조리개가 삽입이 된 다음에 다시 원래의 관의 크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차를 잴 때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여기에 해당하는 이 두 부분, 여기 두 부분의 압력차를 마노미터를 이용해서 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노미터를 재는 압력차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관에서 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